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인데요. 당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공을 하게 됐는데 주로 보는 환자가 중풍 환자, 그 다음에 척추 손상 환자 이런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중풍의 이제 기저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대사증후군 이거에 대해서 약을 꾸준히 잘 드시고 있었어도 중풍이 발병하시고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여전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풍 재활 환자를 치료하게 될 때 가장 힘든 그런 환자가 당뇨 환자였습니다. 모든 중풍 환자 중에서 제일 회복이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좌절을 많이 받던 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십견이라든지 오십견 같은 경우에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오십견 환자들보다 치료 기간이 2배 이상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합병돼서 오는 것들을 보게 됐고 그랬을 때 신부전증이라든지 황반변성이라든지 이런 난치병이 또 합병증으로 오게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치유와 함께 한의학을 가지고 당뇨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당뇨 이제 앓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상 혈당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복대 100 이하가 정상이고 당화혈색소는 5.7, 그 다음에 전 단계 125까지 6.4까지, 당뇨병은 126,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022년 국가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인지를 하는 게 한 65% 정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4%가 치료한다고 하고 조절이 24.5%밖에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지도 하고 조절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치료는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국가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비만하는 경우에 당뇨가 많이 온다. 비만 중에서 고포비만한 경우가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을 많이 병발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서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법도 굉장히 비슷한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운동을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상보다 당뇨병 환자들이 1.63배 정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의 합병증들,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그다음에 암 이런 것들이 당뇨의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리를 하면요. 저희가 당뇨라는 것도 많이 알고 조기검진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당뇨약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사증후군,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많이 병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합병증, 신부전증이라든지 실명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을 또 증가시킨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당뇨약이 과연 정답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당뇨약과 인슐린의 장점이 있죠. 일형 당뇨라든지 응급실환시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2형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을 잘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당뇨의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거나 뭐 이런 약만 써서는 췌장을 갈수록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런 당뇨약은 혈액의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만들게 되고 당뇨를 먹는데도 공복 혈당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런 지방으로 축적했기 때문에 공복 시에 보상작용으로 지방이 많이 분배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은 더 악화되고 되고 그래서 혈당 조절이 불량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44년 동안 5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한 것입니다. 당뇨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랬을 때 1977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20년간 연구를 해본 결과 공복 혈당 성공 시에 소혈관 간 합병증이 30%만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70%는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혈관 협병증 사망률이 제로다.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치료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래가지고 이 치료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동일 환자를 재조사했을 때도 소혈관 합병증이 24%밖에 감소를 안 했다. 대혈관 사망률은 15%밖에 감소를 안 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작년에 똑같은 환자들 생존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적해서 보니까 결국 그때까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발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결론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오래 쓴다고 해서 잘 치료가 안 되는 것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당뇨 신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약의 부작용이 발절단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신약은 계속 개발되는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뇨의 진정한 원인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과도한 욕심과 스트레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화병이라고 하죠. 우락병, 기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화가 생기고 이것이 호르몬이라든지 자율신경계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다음에 식도, 음식 때문에 생긴 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백미라든지 흰 밀가루, 설탕, 삼백이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액상가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수라든지 가공식품들, 믹스커피, 주스, 과일을 갈아놨지만 당 성분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환자들 치료하면서 알게 된 건데 스테로이드 약을 쓰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종종 제가 보곤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요법 중에서 채식하는 과정 가운데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자연요법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원래 과일은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관행농법으로 요새 지었기 때문에 맛과 향과 크기가 굉장히 뭐 좋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하고 당분만 많은 경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과일도 좀 절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인으로 잘못된 자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당뇨 환자들에 대해서 자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세가 불량하게 되면은 몸에서 정상적인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세 유지근들이 과도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을 많이 공급을 원합니다. 그럼 췌장은 혹사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관절 중에 한 부위,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그 중에서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행할 때 문제가 없을 때보다 40%의 에너지를 더 소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발목, 무릎 두 군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상 보행 할 때에 300%의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 같은 경우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척추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척추에서 나가는 신경들, 혈관들 이런 것들이 눌리거나 장기에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독을 하는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 저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 치료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당뇨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경우 초기 당뇨, 예를 들어서 임신성 당뇨다 그러면은 일주일, 2주일만 치료를 해도 낫습니다. 특별히 제가 약을 쓰지 않고 자연요법만 가리키는 경우에도 금방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 사례로 갖고 온 거는 그냥 당뇨 하나만 있다든지 뭐 얼마 안 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경구 혈당약으로 조절이 더 안 돼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경우, 저희가 인슐린 맞으면은 치료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연요법을 병행을 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68세이시고요. 작년 9월 달에 처음 오셨습니다. 74단위를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74단위까지 맞으신 분은 처음 경험했는데요. 당할 색소는 7.4이고 공복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도 조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심방세동이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하죠. 뭐 100m, 200m만 가도 다리가 저리고 아프니까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 환자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심장은 약하고 척추관 협착증이니까 운동을 못 하고 식이 조절은 안 되고 이런 인슐린에만 의존하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일단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딱 현미밥 하루에 한 공기만 먹어라. 그래서 절대적인 탄수화물을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스프라고 썼습니다. 히포크라테스 그리스의 그 의사가 암이라든지 난치병에, 그 다음에 미국의 닥터거슨 이분이 폐결핵, 폐암, 암 같은 게 썼던 그런 야채 스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식사 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약침을 주 2회 2개월간 했습니다. 그리고서 2개월 지나가서는 주 1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시라고 권유하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9월 달에 오셨는데 우리 5개월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께서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다른 치료는 못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 위주, 제 치료는 약침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치료했는데 인슐린을 62로 줄였습니다. 12가 줄은 거죠. 그리고 공복 혈당이 조금 조절되게 됐습니다. 110에서 120으로. 그 다음에 8개월 됐을 때는 당할수가 6.4, 그러니까 7.4에서 6.4, 1.0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을 44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 지나서 10개월 됐을 때는 인슐린을 32로 줄이고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도 많이 조절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탁탁탁탁 좋아지시니까 아,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맨발 걷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맨발 걷기 하루에 45분. 예전에는 100m, 20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그랬던 분이 맨발 걷기를 하니까
45분 동안 6,000보 정도 걸었는데도 다리 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 좋아지는 거죠. 당뇨는 무조건 걸어야 되는데 인슐린을 26으로 줄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 10개월 정도 됐는데 인슐린을 거의 3분의 1로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오래되고 인슐린을 써도 잘 잡히지 않는 난치성 그런 당뇨 환자라 하더라도 제가 뭐 특별히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한약을 쓰지도 않았고 뭐 특별한 거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식이요법, 약침 딱 일주일에 한 번 맨발 걷기 이걸로 해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